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아시아투데이의 사설 그리고 문화일보 대기자 허민의 칼럼 이 두 개를 제가 연결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오늘자 사설에서 미친 판결, 죽인다, 극언이 행한다, 민주정당 맞나? 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이재명의 1심 선고를 미친 판결로 매도하고 이재명 대체제 얘기가 나오자마자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하는 극언까지 나온다. 이런 민주당, 과연 민주정당이 맞는가? 민주당의 법원 때리기는 소름이 돋는다. 법원이 이재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박찬대는 미친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나 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리에 맞지 않아서 미친 판결인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사무총장 김윤덕은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채 이루어진 판결이라고 이 판사를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했다. 강유정은 대변인이죠. 사악한 입틀막이다. 법원의 사악한 입틀막이다 라고 막말을 내쏟았고,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독재위원회는 치졸한 공작에 의한 정치 판결이다. 또 김우영이라는 자는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이다. 이렇게 사법부를 공격했다. 또 18일 어제입니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약속이나 한 듯이 4개 공중파 방송에 일제히 출연했는데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제가 진행하는 KBS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전격시사에 나와서 정치적인 힘의 작용,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 이 주장을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설명이 없었어요. 김민석이는 MBC에 가서 법원이 작심하고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정도의 감정 판결이라고 했어요. 또 법률위원장 박균택은 SBS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한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친명자장격인 정성호는 CBS에서 판사가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제히 이제 공정전을 한 겁니다. 민주당은 1심 판결 전에는 검찰을 주로 공격했어요.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으로 몰아세웠죠. 기회만 되면 검찰을 비판하고 압박했어요. 검찰 예산은 억지로 다 깎아버렸어요. 반대로 법원 예산은 알아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징역형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바로 총구를 법원으로 돌려서 연일 사법부 악마화를 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속셈은 뻔한 것 같아요. 25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위증교사 선고를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것인데 세상에 이런 겁박에 넘어갈 판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최민희는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고 했고, 이해식이는 이재명이를 고통받는 신의 종에 비유했는데, 고통받는 신의 종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들이 마침내 진짜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지금 변질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이 정도면 판사가 미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미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 제가 주필로 있는 아시아투데이이긴 하지만 할 땐 제대로 해야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정도면 판사가 미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미쳤다. 민주당에 묻는다. 법원에는 미친 판결이라고 소리치고 당내 비명계에 대해서는 죽인다는 극언이 횡행하는 더불어민주당. 너네 민주정당 맞냐? 이게 아시아투데이
사설입니다. 지금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이가 제정신이 아니죠. 예, 허민 대기자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해부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패닉에 빠졌다. 피선거권 박탈형에 충격받았다. 법원의 최종심이 빨라질 경우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일극 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은 멀고 사법 결정은 가까워지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윤석열 정부를 전복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 이재명이 잔뜩 독이 올랐다. 16일 토요일 오후 이재명은 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외쳤는데, 그러면서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 포기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하고 댓글이라도 쓰라, 이렇게 군중을 독려했는데, 여기에 박찬대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또 윤석열 정부와 사법부를 싸잡아 규탄을 했다. 그런데 허민은 정치부 기자 출신이에요. 허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이게 자기한테는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주술과도 같은 불사의 주문을 여러 번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문재인 정권 내내 검경의 수사를 받으면서 재판정을 오가면서도 이 허민한테는 저 이재명 안 죽습니다 라고 여러 번 말을 했대요. 그런데 불사의 주문과 다짐은 불안과 공포의 반영이다. 나 죽지 않는다. 이것은 곧 나 떨고 있니? 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 민주당의 다선 의원의 말. 국회 다수당이자 제1야당 대표고 여야 통틀어 가장 막강한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자신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아마 공포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도 중진 의원들은 이제 이렇게 이재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1심 선고 후에 비공개 만남이나 식사 약속 등을 전부 취소하거나 연기했는데 대표실은 지금 대표 상태가 외부 인사를 만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집회에 나가서는 나 이재명 죽지 않는다 하고 외치고, 그리고는 약속은 다 취소하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성호는 저하고 전격시사에서 인터뷰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민이가 이렇게, 허민 대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성호는 두 가지를 선거 전에, 선고 전에, 1심 선고 전에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친명자장인 정성호는 첫째, 무죄다. 설사 유죄라도 100만 원 이하다. 둘째, 유죄든 무죄든 당대표 흔들리지 않고 차기 대권 주자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 두 가지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정성호가. 그런데 첫째 유죄다. 무죄다. 첫째 죄가 없다.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는 정성호의 첫 번째 주장은 틀렸다. 징역 1년형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재명이 계속 대표를 할 수 있는가? 그거 쉽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선거법의 경우에. 이미 6개월은 못 지켰고 26개월이 됐고, 그러면 나머지 33, 23개월, 33개월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33으로 원칙을 지켜서 간다면 2심 항소심은 내년 2월 중에 결론이 나고 3심 최종심 대법원 최종심은 내년 5월 중에 끝난다. 인간의 불안이나 고립, 공포심 등은 종종 파괴적 행동을 만들어낸다. 에리 프롬은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에리 프롬은 인간 파괴의 해부라는 책에서
심리적 고립감, 무력감, 좌절감이 파괴적 본성을 부른다. 조직 리더의 파괴적 행동은 라이벌에 대한 전복 전략으로 구현된다고 분석한 바가 있는데, 윤석열 정권을 반민주로 내모는 적대적 프레이밍 전략, 경쟁자를 악마화하는 갈등 심화 전략, 지지층의 불만을 정적으로 돌리는 희생양 전략, 대중의 자신의 정당성을 확신하게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대중 동원 전략 등이 이 전복 전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한 것이야말로 적대적 프레이밍 전략의 사례고, 박찬대가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한 발언은 갈등 심화 전략이고, 친명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악마화하면서 이재명의 사법위기를 정치 탄압으로 전환하려는 건 희생양 전략이고, 이재명이가 댓글이라도 쓰라 이러면서 군중의 집단행동을 유발하려는 행위는 대중동원 전략의 생생한 사례인데, 이 네 가지 모두 전복 전략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전복 전략, 이건 이미 한 차례 진지하게 검토된 바가 있다는 겁니다. 허민 대기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9월에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자, 그때 좌파 단체들과 손잡고 87년 6월 항쟁과 같은 대정부 투쟁기구를 결성하는 문제를 실제로 진지하게 논의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냥 무유야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법 재판에서 충격의 1년 징역형이 나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과 이 종북주사파 개딸들은 다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전복 전략을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는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의 탄핵 집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결론이에요. 허민 대기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전복 전략 실행을 위한 민심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주말 장외 집회에 모인 숫자가 그걸 말해준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는 불사의 주문만으로는 헤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론은 여기까지예요. 허민 대기자의 칼럼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결론을 대신 내줄게요. 그래도 현업 기자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끝났다. 이게 결론입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